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진단의 친부가 나타나 APP그룹의 집안 문제가 연이어 터지게 되는데요. 충격을 받은 공진택 회장이 쓰러지게 되면서 결국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필승을 긴급 입양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장수연보다 양심에 털난 홍혜교. 남의 자식을 수십 년 동안 재벌집 아들로 속여 호의호식해온 것도 모자라 유전자 검사서로 장수연을 쫓아내는데 크게 한몫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홍혜교가 나서서 장수연을 비난하는 꼴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진단 군복 입고 있던 10년 전부터 그난리를 치고 공진택 회장네 집에 눌러 살면서 군 식구로 조용히 살겠다고 맹세해놓고 첩이 정말로 어머니 흉내를 내고 있으니 이게 집안 돌아가는 꼴이 개판이구나 싶은데요. 그런데 공진단이 이 집 자식이 아니었으면 말이 달라지죠. 진짜 뻐꾸기는 너였구나 홍혜교 공진단. 여러 집 풍비박산 내고 김선영네 집안까지 아주 벌집 쑤셔놓듯 망가뜨려 놓고 잘 살 줄 알았더냐. 이번엔 홍혜교가 천벌을 받을 시간이 된 거죠. 김선영네 새방에 새로 들어온 남자. 바로 홍혜교의 숨겨진 과거 연인이자 공진단의 친부의 정체가 조만간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아주 입이 가벼운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소금자가 이번엔 홍혜교도 박살을 내줄 것 같은데요. 홍혜교 이 발칙한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 좀 쓴다고 하더니 우리 필승이 칫솔을 훔쳐갔네. 그걸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사단을 냈구나. 우리 말이 맨날 우는데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해. 고필승 할머니인지 말이 할머니인지 모를 정도로 맨날 말이 타령만 하는 소금자가 이 모든 사단은 홍혜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가족들에게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번에 제작하는 드라마 끝나면 장수영과 고필승도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공진택도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다지만 시점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고필승이 고고엔터로 회사 옮기고 처음 맡은 드라마의 방영이 지금 코앞인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하필이면 지금이어야 했는지 안타깝지만 붕괴한 공진택의 행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리도 처음엔 사랑하는 고필승이 친오빠였다는 충격에 가출을 하고 울분을 터뜨렸었으니 당분간 공진택의 분노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공진단의 친아빠가 공진단을 만나러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진단아, 내 애기 나야. 내가 네 친아빠다. 네가 이렇게 잘 자랐다니 아빠는 너무나 행복하구나. 당신이 내 친아빠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 아버지는 APP그룹 전대 회장님이고 나는 이 집 둘째 아들이라고. 어디 거지 같은 작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친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당신 돈 필요해? 엄마 이 사람 알아요? 자기가 내 아빠를 웃기지도 않아. 하지만 홍혜교의 얼굴은 시뻘겋게 물들게 되는데요. 우리 진단이가 자기 핏줄인 걸 알고 있었어? 무서웠던 홍혜교는 공진단한테 모든 걸 털어놓게 되죠. 그 사람은 너의 친아버지가 맞다고요. 하지만 진단아, 내 말 잘 들어. 네 친아버지가 나서서 어디 폭로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네 얼굴만 보러 온 것 같은데 별일 없을 거야. 넌 그대로 APP그룹 둘째 아들이자 결국 회장이 될 사람이라고. 이제 수연이가 이혼까지 해서 쫓겨났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 회사 다 우리 거야. 우리 모자 평생 얼마나 수모를 겪으면서 살았는데 이건 일도 아니야. 엄마가 잘 이야기해서 다시 필리핀으로 내보낼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홍혜교는 공진단 친부와 결판을 짓기 위해 김선영네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왜 하필 찝찝하게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거야? 대체 무슨 악연인지 그전에 이 집에 살던 김지영도 그 난리를 쳐서 쫓아냈구만. 김지영이 나간 새방에 이번에는 들어와 사는 사람이 골칫덩어리 과거 연인이라니. 홍혜교는 이 집 가족들 누가 볼세라 몰래 숨어 새방에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집엔 24시간 지켜보는 눈이 있었죠. 바로 소금자였습니다. 저거 홍혜교 아니야? 홍혜교가 이 집에 와서 또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몰래 들어온 건지 지켜보고 있던 소금자는 세상에 홍혜교가 새로 들어온 남자가 혼자 사는 새방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지금 볼 일이 우리 집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저 남자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거야? 설마 저 남자가 홍혜교 애인? 건수 잡았구나. 신난 소금자는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엿들으러 갔다가 공진단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홍혜교 이거 장수연보다 더 정신나간 여편네구나.
지금 홍혜교 때문에 우리 필승이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이 울고불고 개고생하고 있는데 너 잘 걸렸다. 저번에 말이랑 말하지 말라고 약속할 때랑은 다르게 죄책감도 없겠다. 홍혜교 넌 죽었어. 소금자는 아주 동네방네 떠나가라고 하루도 안 돼서 공말이 장수연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다 알릴 것 같습니다. 사진까지 찍어놓고 녹음까지 해놨으면 더 땡큐죠. 공진단이 그 집 핏줄도 아닌데 APP 그 회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공진택의 귀에도 이 사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십 년 집안의 골치를 썩여온 아버지의 첩 홍혜교. 공진택의 어머니가 평생 첩 때문에 고통받다 가셨지만 아버지의 유언이라 공진단을 지배드리고 홍혜교와 한 집에 살며 꼬박꼬박 첩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대숙의 등살에 못 이겨 공진단에게 투자그룹을 미리 넘겨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공진단에 친부라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남의 아들을 우리 APP그룹 핏줄이라고 수십 년을 속였단 말이야? 홍혜교 때문에 가슴에 멍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우리 아버지가 저런 천벌을 받을 인간한테 속았다니. 공진택도 모자라 이번엔 공대숙도 기가 막혀서 쓰러지죠. 공 회장 내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 이건 다 내줘야. 내가 홍혜교랑 공진단 이 집에 들여서 같이 살게 한 것도 모자라 강제로 어머니라 부르라고. 회사까지 넘겨주라고 했잖아. APP그룹에 아주 피바람이 불고 공대숙을 비롯해서 공진택까지 쓰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의 우더른인 공대숙은 나이가 있으니 그 충격에 진짜 장례식이라도 치르게 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쓰러지면 이제 이 집에 마리밖에 안 남는데 마리가 혼자서 회사를 지킬 힘이 없다는 거죠. 결국 공진단과 홍혜교를 쫓아낼 사람도 APP그룹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 기세를 몰아 홍혜교와 공진단은 지금이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 거라고 아주 순식간에 쓰러진 공진택 회장을 해임하고 자기가 회장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회사 넘어가겠네. 그것도 저 사기꾼들한테. 엄마 어떻게 해? 아빠가 쓰러진 사이에 못된 인간들이 다 뺏어가려고 한다고. 결국 보다 못한 장수연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마리와 공진택 회장을 지키고 회사도 지켜야죠. 내가 당신한테 속죄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당신 일어날 때까지 내가 꼭 해낼게요. 저 사람들한테서 마리도 지키고 당신도 지킬 거예요. 고고엔터 전까지 평생 사회에서 제대로 일 한번 해본 적 없고 집안 살림만 하던 장수연이 의외로 아주 똑부러지고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하는 가족이 있으니 엄마는 강하죠. 결국 쓰러진 공진택 회장도 장수연의 진심을 알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거나 쓰러지고 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마리에게 생길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겠죠. 필승이가 장수연의 숨겨진 아들인 걸 몰랐을 때에도 참 마음이 가고 마리 짝으로 만들어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한번 저승문턱까지 갔다 오고 생각해보니 마리한테 결혼으로 맺어진 것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평생 지켜줄 오빠가 생긴 거라고요. 공진택 회장이 결국 결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도 되는 거야. 고필승을 APP그룹 후계자로 만들 결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고필승은 자기를 정말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양부모님 김선영과 고현철의 마음을 생각하느라 친모였던 장수영과 동생 공마리와 연락하는 것도 눈치를 봤었는데 아들의 마음을 김선영이 가장 먼저 알아줄 것 같습니다. 장수연이 죽을 죄를 저질렀는데도 김선영의 핸드폰엔 변함없이 내 친구 수연이라고 저장되어 있고 미워 죽겠어도 걱정이 되어 장수연의 병실을 지켰었잖아요. 평생 장수연이 속죄해야 마땅하지만 수십 년 쌓아온 시간과 정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거죠. 우리 필승이 내 눈치 보면서 친부모랑 연락 못하게 하는 것도 할 짓 아니라고. 필승아 엄마는 네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언제까지나 너는 내 아들이야. 고필승은 4명의 부모님이 생기게 되겠는데요. 이제 공진단을 박살을 내줄 시간입니다. 고필승도 박도라의 인생을 망친 양아치 공진단에 대한 한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진단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 번번이 돈 때문에 공진단한테 사랑하는 사람을 뺏길 수밖에 없는 무력함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큰 계약금에 욕심을 내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었었습니다. 공진단한테 질 때마다 비참함을 삼켰던 고필승이 이번엔 아주 제대로 공진단을 이겨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진단한테 5억 받고 죽었다 돌아온 딸내미 김지영을 또 팔아넘긴 백미자도 정신교육을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백미자랑 사돈이 되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보니 백미자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김선영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미움을 넘어서 이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그 과정이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해와 더 큰 사랑으로 이겨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려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